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종합이용 가수 공부를 하기로 했었죠. 그죠? 종합이용 가수는 현재 9종이고요. 올해 그 개정되는 업방에 두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호두하고 살구가 추가되어서 11종이 되겠네요. 종합이용 과수가 있고 또 종합이용 가수는 종합이용 그 수학 감소 방식으로 해서 그 보험금을 주는 방식이고요. 또 과실손해 보험금을 주는 또 과실 사종이 있죠.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 이렇게 네 가지가 더 있는데 먼저 종합이용 가수 구종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용 품목은 포도, 복숭아, 참다래, 자두, 매실, 밤, 대추, 오미자, 유자 이렇게 9개고 추가가 호두, 살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그래도 기본적인 품목이 어떤 게 있는지는 외워야 되니까 첫 글자를 따서 아이고 잠깐만요. 첫 글자를 따서 잠깐만요. 포도, 포복, 참자, 매, 밤대, 오유 그렇죠. 포복, 참자, 매일 밤, 대오, 유지 이렇게 해서 포복, 참자, 매, 밤, 대오, 유 포복, 참자, 매, 밤, 대오, 유 포복, 참자매, 밤, 대오, 유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포복, 참자매, 밤, 대오, 유지 포복, 참자매, 매일 밤, 대오유지, 포복, 참자매, 밤, 대오유 이렇게 해서 9가지 품목을 기본적으로 외웠고요. 그리고 이 품목은 다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저희가 가수를 저희가 이제 그 어차피 수확량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가수 품목을 나누는데요. 수확량 조사를 할 때 수를 셀 수 있는지, 개수를 셀 수 있는지 아니면 개수를 세기가 좀 어려워서 무게로 조사하는지 두 개를 먼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포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도 송이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송이로 이렇게 하나 알갱이로 하는 게 송이로 개수를 세죠. 그죠? 그래서 뭐 업무 방법세는 송이로 센다는 것이는 반만 송이로 센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보통 포도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도 송이로 셀 수 있으니까 개수 조사가 됩니다. 복숭아 되나요? 복숭아 우리 개수 조사 되죠? 참다래도 됩니다. 자두 되죠? 좀 잘죠? 조그맣죠? 그죠? 자, 매실 한번 볼게요. 매실 같은 경우는 물론 이렇게 많이 달려 있죠. 한 가지에. 개수는 셀 수 있는데 실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에. 그리고 그 과실의 그 알갱이가 적죠. 그죠? 그래서 매실 같은 경우는 개수로 세지 않고 무게로 조사합니다. 표본지에 있는 무게를 다 따서 그 안에 착가된 과실을 다 따서 무게로 조사하고요. 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송이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우리 밤이 들었잖아요. 이 알갱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송이로 자체 해가지고 개수를 셉니다. 대추는 우리 생각해 보면 정말 한 나무에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대추 같은 경우도 개수를 세지 않고 무게로 조사합니다. 오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미자 한 가지에 이렇게 주렁주렁 정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미자 역시도 무게로 조사합니다. 그리고 유자는 개수로 조사합니다. 그러면 개수, 수량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게 먼저 구분이 되죠. 포도, 복숭아, 자두, 참다래, 밤, 유자. 포복, 참자, 밤유. 그죠? 포복, 참자, 밤유 같은 경우는 착가수, 수를 가지고 착가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무게로 조사하는 거, 양으로 조사하는 거는 매실, 대추, 오미자는 무게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품목은 포복, 참참에, 밤, 대오, 유 해서 9개 품목을 외우고 수와 양으로 구분해서 포복, 참자, 밤유 같은 경우는 착가수 조사를 하고 매실, 대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착가 양으로 조사하더라. 수확량 조사를 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먼저 외우고요. 다시 수를 조사하는 거에서 다시 세분화, 양을 조사하는 거에서 다시 세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를 조사하는 거에서 포복, 참다래가 빠지죠.
자두, 밤, 유자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차가수 조사할 때 우리 저가 후 차가수 조사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가수 조사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먼저 보상하는 제 여부를 판단할 거고요. 그죠? 조사 대상 주수를 파겠죠. 그죠? 뭐 실제 결과 주세에서 미보상, 고사, 저가 후 차가수 조사할 때는 수학 불능 뭐 다 들어갔지만 실은 종합가수에서는 수학 불능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세에서 미보상, 고사를 뺀게 되는 거예요. 조사 대상 주수를 정하면 우리 가수원 전체의 표본 주수를 산정하죠.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나면 다시 품수별로, 그죠? 저가와 차가수 조사는 품수 재배 방식별로 조사를 했지만 종합위험 보장 가수는 품수별로 합니다. 여긴 재배 방식 구분하지 않잖아요. 일반 재배, 밀식 재배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품수별로해서 표본 주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죠. 그죠? 선정하고 나면 그 표본주에 있는 착가수를 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착가수를 세는 가능한 게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유자가 되겠고요. 참다리 같은 경우는 좀 특성을 이해하면 조금 쉬운데 지금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전체적인 건 계략적으로 개요를 한번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다음 시간까지는 그냥 개요 기본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걸 전부 다 외워야 되겠다. 이 풍목포고 하나에 다 이해를 하고 공식을 외우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냥 종합가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확량 조사가 진행되고 보험금을 계산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익혀두시고 제가 이강 이제 개요 2시간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각 품목마다 해서 수확량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걸 따로 알려줄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흐름이 이렇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는 시간이에요. 이거 공식 못 외우고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이거 종합가수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다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요. 참다래는 우리가 이렇게 참다리 나무가 있다고 하면 심을 때는 간격을 똑같이 줘서 이렇게 심게 돼요. 심게 되는데 위에 과실이 열릴 때는 참다리는 이 능쿨과 비슷하고 이렇게 등쿨이 막 이렇게 마음대로 뻗어요. 마음대로 뻗어가기 때문에 이 한 나무에 재배되는 면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요 애도 또 이렇게 막 뻗어옵니다. 이렇게 막 뻗어오기 때문에 이 애가 어디서 겹쳐지고 내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그런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참다래 같은 경우는 주수로 산정을 하지 않고 제식 면적으로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해요. 참다래 우리 1과목 때 생각하면 참다래 표준 수확량 구할 때 참다래는 제식 면적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보통 제식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참다래였습니다. 그래서 참다래는 보험 가입 금액 결정할 때 요 제식 면적 가지고 하는데 표준 수확량 구할 때 생각해 주시면 한 주에 표준 수확량에 곱하기 제식 면적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내 주수가 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다래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지 않고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긴 합니다. 하는데 항상 요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을 같이 조사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수원에 주수로 이렇게 선정하지 않고 이 한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을 가지고 전체를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참다래 생각하면 항상 주수가 따라오면 뒤에 제식 면적이 같이 따라오는구나. 주수와 제식 면적이 세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착가수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주당 조사 대상 주수를 먼저 산정하고 전체 표본주를 산정하고 다시 이제 품수별 표본주를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착가수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참다래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은 하는데 산정은 하고 다시 뭘 조사하냐면 제식 면적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 안에 이 안에 개수를 전부
세기는 세는데 요 한 나무에 있는 요 면적에 있는 개수를 세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다리는 따라오는 게 항상 주수 뒤에 제식 면적이 따라오더라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과수들은 주당 착가수가 정해지면 주당 그 수확량을 결정할 때 주당 착가수에다가 내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우리 그 농지에 수확량이 나오잖아요. 물론 거기에다 내 과정을 곱해야 되겠죠. 근데 참다리 같은 경우는 항상 제식 면적으로 해서 이 산정을 하기 때문에 내 그 착가수를 주당 착가수가 아니라 이 한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단위 면적당 착가수를 구해주더라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고, 좀 더 상세한 부분은 참다리 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유자는 주당 착가수를 결정해가지고 수확량을 산정하는데, 참다리 같은 경우는 내 주수에 항상 제식 면적이 같이 따라오더라. 해서 내 제식 면적을 가지고 수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당 착가수가 아니라 단위 면적당 착가수를 가지고 수확량을 산정하더라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실, 대추 같은 경우는 수를 세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작으니까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그래서 한 주에 그저 한 주에 그러니까 한 주, 물론 표본주를 선정하죠. 매실, 대추 같은 경우도 그 표본 주수 그 산정까지는 같아요. 그럼 그 표본 주수에 해당되는 그 착가 표본 주에 있는 착가량을 다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표본주 분의 위에 착가량에서 이 주당 착가량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실, 대추 같은 경우는 수로 하지 않고 양으로 하기 때문에 주당 착가량을 계산해서 수확량을 산정하더라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오미자 같은 경우는 착가량을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주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개수를 가지고 하는데 오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했어요? 다른 거는 전부 다 품수별, 품종별, 수령별 해가지고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하잖아요. 하는데 오미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지 않죠. 산정하지 않고 형태별, 수령별에서 실제 재배 길이, 실제 조사 길이를 조사하는 품목이 오미자예요. 왜냐하면 오미자 이렇게 우리 울타리형으로 쳐지잖아요. 울타리형으로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오미자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물 형식으로 쭉 울타리가 쳐지면 이 부분에 오미자가 주릉주릉 있는 굴까처럼 오미자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 구간을 산정하고 표본 구간 안에 이제 1m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그 수확을 해가지고 이 메다당에 해당되는 착가량을 산정합니다. 오미자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이제 전체를 먼저 포복, 참자, 매, 밤, 대오, 유 해서 9개 품목을 외우고 수와 양우를 구분해서 먼저 구분을 해보고, 수로 계산하는 거 포복, 참자, 밤, 유, 양으로 계산하는 거 매실, 대추, 오미자, 그 중에 다시 세분화해서 주당 착가수로 구분하는 거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유자 되겠고, 주당 착가수지만 면적을 가지고 기준을 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착가수로 구분하는 거는 참다래. 그다음에 양으로 가서 매실, 대추는 주당 착가량이고, 오미자는 표본 우리가 그 주수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오미자 같은 경우는 표본 구간을 산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수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표본 구간 내에 1m 안에 있는 착가량을 조사하기 때문에 메다당 착가량을 조사하더라라는 것 정도로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종합가수는 포복, 참자, 매, 밤, 대오, 유지였어요. 그죠? 밤, 대오, 유였고, 그다음에 그 좀 특이한 게 있었죠. 비가림 과수에서 비가림 시설을 보장하는 게 있었어요. 1과목 때 배웠죠. 포도, 대추, 참다래는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에서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도 있더라. 그리고 각각 그 부분에 관한 것은 포도는 포도, 대추는 대추, 참다래 각각 자기 품목 들어가서 상세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시기 한번 볼게요. 자, 보장 개시와 보장 종료 시기가 있고, 자, 품목은 포복, 참짜매, 밤, 대오, 유지라 했어요. 포복, 참짜매, 밤, 대오, 유. 그죠? 추가되는 게 호두, 살구라고 했고요. 먼저 대상재해는 전체를 종합으로 보장하는 종합이용 보장이죠. 그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했었죠. 했는데 특이하게 병충해를 보장하는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복숭아더라. 그 병충해 명은 세균 구멍병이더라. 우리가 5회 때 시험 때 이 복숭아 수확 감소 보험금,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을 구하는 게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는 복숭아만 생각하면 병충해에 꽂혀 있잖아요. 세균 구멍병을 보장하더라. 세균 구멍병을 보장하더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병충해가 딱 복숭아가 나오면 바로 병충해부터 생각하게 돼서 병충해 모형을 자세히 보지 않는 거예요. 왜? 당연히 세균 구멍병을 낼 거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그때는 병충해가 순나방병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나방병이면 병충해 보장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보장으로 잡아야 되죠. 결국은 그죠? 보장하는 재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피해율 계산할 때 플러스 병충해 감수랑 더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 그 문제에서 정말 많이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복숭아는 병충해 보장해 주더라. 그 중에 세균 구문병을 보장해 주더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회 때 시험 나왔었어요. 자, 보장 개시와 보장 종류가 중요한데요. 항상 보장 개시는 항상 계약 체기를 24시죠. 그죠? 24시인데 그럼 계약을 보통 어떤 때 하느냐, 가입을 어떤 때 하느냐 좀 알아야 되겠잖아요. 한번 볼게요.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 종합 가수들은 전년도에 가입합니다. 전년도에 가입하는데 전년도에 가입하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밤이 있죠. 그다음에 대추. 자, 앞으로 들어올 호두가 되겠네요. 그죠? 전년도에 가입이 않고 가입하는 그 당시 그 해에 가입하는 건 밤, 참달에 호두가 되겠고, 밤, 대추, 호두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모두 전년도에 가입을 합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는 11월에 가입하네요. 밤 같은 경우는 그해 발하기 때 가입을 하기 때문에 4월. 그죠? 대추도 발하기 때 4월. 호두도 발하기 때 4월. 나머지는 보세요. 전부 11월. 그 중에 특이한 게 또 하나 나오죠. 참달에는 11월이 아니라 전년도 6월에 가입하더라. 참달에 굉장히 특이합니다. 참달에는 6월에 가입하더라. 그럼 보장 시기를 한번 볼게요. 보장 시기는 그러면 이 가입하는 시기에 맞춰서 가입하는 시기하고 보장 시기가 거의 같죠. 시일에서 계약 체결일 24시인데요. 자, 당해에 가입하는 것들이 계약 체결일 24시가 아니죠. 발하기입니다. 발하는 시점에 이제부터 시작해서 보장 개시하더라. 자, 그 다음에 밤하고 좀 비슷하게 특이한 거는 대추, 신초 발하기. 자, 호두는 밤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호두 생각하실 때는 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두도 발하기 때 합니다. 살구하고 비슷한 건 뭐냐면 매실이에요. 호두하고 비슷한 건 밤입니다. 특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비슷하게 보험금도 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살구는 매실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그 끝나는 보장 종료일도 비슷해요. 매실 같은 경우는 이듬해 7월 31일인데 살구는 7월 20일. 매실하고 매실이 익었을 때 살구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되거든요. 살구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익었을 때는. 근데 보통 매실은 그때까지 두지 않고 일찍 수확하죠. 매실 액기스 같은 거 담는다고. 근데 살구는 익을 때까지 놔뒀다가 과일로 먹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래서 익는 시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살구가 더 보장 종기가 짧네요. 그죠? 이듬해 7월 20일이고 매실은 7월 31일까지. 그다음에 볼게요. 이제 보장 한계 한번 보겠습니다. 한계 보기 전에 참달에 보장 개시. 참달에는 꽃눈이 분화하는 시기가 전년도 6월입니다. 전년도 6월이어서 이 꽃눈이 그때 분화해서 언제 이 꽃눈이 과실을 맺냐면 전년도 6월에 분화를 해가지고 다음에 이 해당 꽃눈이 성장해서 과일은 그 다음에 열립니다.
전년도에 꽂는 분화가 되게 된다는 게 특이하죠. 전년도에 꽂는 분화가 된 게 과실은 언제 열리냐면 다음 해에 열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다 수학기 종료 시점, 수학기 종료 시점, 수학기 종료 시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참달에는 그래서 앞에 이 말이 붙은 거예요.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학기 종료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 한 개도 자, 이 11월 30일인데 나중에 요 뒤에 제가 나무 특약 그 보험 시기와 종기를 가져왔는데 구분해서 그때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듬해 11월 30일 다 이듬해가 실은 붙습니다. 붙는데 여기에다 적어놓지 않은 이유는 이듬해 안 붙는 거는 그 해 가입하는 거 밤, 대추, 호두만 이듬해 그게 안 붙죠. 나머지는 다 이듬해가 실은 붙습니다. 붙는데 업무 방법서에 그냥 안 적어놨어요. 그거를 안 적어놔서 현재는 업무 방법대로만 저희가 적게끔 시험에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이듬해 10월 10일이 아니라 적을 때는 물론 이듬해가 10월 10일 보장 한계는 맞습니다. 맞는데 생략돼 있다는 것만 그냥 기억해 두시고 생략된 거는 제가 적질 않았어요. 그래서 포도 복숭아 제가 동글동글하니까 10월 10일 외워달라고 했잖아요. 포도 복숭아 오미자는 10월 10일. 그다음에 제가 9월 30일 종기 몇 개 알려드렸죠. 자오기는 옥수수, 자오기, 자두 옥수수, 그죠? 자두 옥수수, 자오기는 브로콜리, 호두, 몸에 좋은 걸 좋아하더라 해서 자두 옥수수 9월 30일, 브로콜리, 호두도 9월 30일이라고 제가 1과목 강의할 때 알려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9월 30일이 종기. 10월 31일이 종기인 것들은 좀 많았어요. 지금 당장 밤 대추가 10월 31일이죠. 여기 유자가 들어오네요. 유자가 들어오고 우리 또 그 종합이요. 과실 손해보장 들어갔을 때 무화과도 10월 30일이 있죠. 우리 밭작물에서도 10월 31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10월 31일은 밤, 대추, 유자, 나중에 뒤에 배우는 무화과 등은 10월 31일까지더라. 우리 인삼 같은 경우도 10월 31일까지잖아요. 그죠? 인삼 배웠을 때 기억나시나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삼이 조금 그 보장 시기와 종기가 두 가지로 나눠져서 이제 바뀐다 하더라고요. 두 가지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장 시기 종기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아마 개정돼서 업방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상할 때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조금 부분 수정돼서 아마 개정 업방 때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개정 업방 나오면 그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요 보장 한 개들은 다 이제 정리가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특약 거 한번 보겠습니다. 유자 하나 한번 언급 드릴게요. 유자 같은 경우는 보장 종료가 최초 수확 직전입니다. 유자 같은 건 한 방에 다 따버리죠. 딸 때 저희가 그죠? 유자차 이런 거 달 때 한 방에 그냥 다 따잖아요. 한 번 익은 거 그냥 가수 전체 따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가지 않고 수확 바로 직전까지가 보장 종료입니다. 그래서 이 유자는 이 보장 종료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보험금 산정할 때 수확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종합가수에 있는 수확 가수들은 수확량을 시기를 구분합니다. 수확 개시 이전이냐 개시 이후냐. 우리가 저가전 종합비용 생각하는 거 비슷해요. 저가전 종합비용이 저가 종료 이전과 저가 종료 이후로 구분해서 이전에는 차가 감소 보험금을 줬고 이후에는 가실손해 보험금을 줬죠. 그죠? 그거는 각각 줬어요. 차가 손해 보험금도 줬고 가실손해 보험금도 줬죠. 그건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종합과수라고 하는 것은 이 종합이란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재해를 종합으로 보장한다는 것도 맞죠. 왜? 자연재해, 조수해, 하재를 보장하기 때문에 종합위험 보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종합위험 보장은 한 번에 이 그때그때마다 돈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주지 않고 수학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험금을 줘요. 네, 보험금을 주고 수학기쯤이 돼야만 피해율이 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기쯤 돼야만 얼마나 그 수학이 되고 수학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알면 우리가 수학량을 가지고 감수량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수량을 통해서 피해율을 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피해율이 나야만 우리가 보험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합위험보장은 딱 한 번 보험금을 줍니다. 그래서 수학기 종료 시점에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보험금 산정할 때 우리 수확량 계산할 때 수학기 이전 수확량, 수학기 이후 수확량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기 이후는 감수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분을 해서 이제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수학기 이전만 있는 게 유자입니다. 왜? 요거 나오잖아요. 보장 종료가 최초 수학 직전까지이기 때문에 보장 종료가 수학 직전이에요. 수학기 이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유자 같은 경우는 수학기 직전까지만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자는 수학기 이후 수학량과 감수량에 대한 그 산정이 없습니다. 수학기 이전 것만 계산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보험금을 계산하는 게 유자는 좀 간단하겠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나무 특약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무 손해보장 특약입니다. 나무 손해보장은 특약이죠. 특약으로 가입을 했었고 포도, 복숭아, 자두, 참다래, 매실, 살구죠. 나무를 보장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밤 하지 않습니다. 대추 아니에요. 오미자. 우리가 나무를 보장하지 않는 품목에서 외웠던 거 몇 개 있었죠. 밤, 대추, 오미자, 복분자 이런 것들은 나무 보장을 하지 않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빠지죠. 그래서 나무 보장 특약에서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있고요. 이 보장 개시는 전부 계약연도 12월 1일에서 1년 보장하기 때문에 이듬해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 동일한데 제가 참다리는 참 특이하다라고 했죠. 참다리는 과실도 그죠? 꽃눈 분화기였어요. 보장 개시가. 보장 종료는 그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이듬해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였잖아요. 근데 나무도 특이해요. 나무도 이 참다리 한번 보세요. 참다리는 언제 개입하면 값이 6월이에요. 6월이기 때문에 자 계약 연도는 7월 1일자가 됩니다. 보장 개시가 7월 1일이 되고 1년 보장하기 때문에 참다래의 나무 보장 종류는 이듬해 6월 3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나중에 우리 나무 조사할 때 고사나무 조사, 나무 보험금 주려면 고사나무 조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피해율이 실제 결과 주수분의 고사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고사나무, 나무 조사하는 시기가 참다래는 다른 거하고 달라요. 왜? 이 보장 종류가 다르잖아요. 보통은 대부분 다 수확기 종료 시점에 그냥 나무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무 보장 종료 기간을 고려해서 산정할 것이란 단서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다 수확기 종료 시점에 고사나무를 조사하는데 참다래 같은 경우는 달라요. 수확기 종료 시점이 다르잖아요. 이듬해 6월 30일이잖아요. 가수 같은 경우 11월 30일이잖아요. 그런데 참다래의 나무 보장은 언제가 종료라고요? 이듬해 6월 30일이 종료라고요. 그래서 참다래는 나무 보장 종료 시점에 고사나무를 조사합니다. 물론 수확기 종료 시점을 고려해서 조사할 것이란 단서는 있지만 나무 보장 종료 시점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 나무 보장 종료 시점에 맞춰서 고사나무를 조사합니다. 요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업무방법에서 읽어볼 때 이 고사나무 조사하는 시기가 이 참다래가 다른 거하고 다르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특약으로 보장하는 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죠. 유일은 아니죠. 포도 복숭아니까. 포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감소가 됐을 때 그에 대한 추가 보장을 더 해주겠다라는 특약이 있죠. 그래서 보장 개시 종료는 같고 초과할 수 없는 보장 한계일도 10월 10일 초과 불가가 같았습니다. 근데 다른 게 한 가지 있었죠. 피해율을 구할 때가 달랐죠. 보통은 피해율을 우리가 평수, 미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피해율 계산할 때. 물론 이것도 평수, 미평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험금 계산할 때 평수, 미평의 피해율에 곱하기 10% 해서 주잖아요. 근데 이제 포도일 경우는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복숭아일 경우가 달라지죠. 복숭아일 경우는 우리가 그냥 수확감소 보장보험금의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 아니라 미에다가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줬잖아요. 그죠?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주는데 수확감소 보험금일 때는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주지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일 때는 병충해 포함 안 해줬죠. 평수, 미평으로만 해서 피해율 계산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실은 포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숭아도 중요합니다. 이 종합과수에서 포도는 또 왜 복숭아는 이 병충해 때문에 중요하고요. 포도는 왜 중요하냐면
포도는 과수 중에 유일하게 수입이 줄었을 때도 보장해주는 품목에 해당되는 게 포도입니다. 우리가 밭작물 배울 때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밭작물 6가지를 배웠어요. 그죠? 거기에 과수에서 유일하게 포함되는 게 포도입니다. 그래서 포도는 수확이 감소되었을 때 주는 보험금도 있고 수입이 감소되었을 때 주는 보험금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수입이 감소되었을 때 피해율 산정하는 것 어땠나요? 피해율 산정이 수확 감소 보험금은 저희가 흔히 아는 평수미평이지만 수익 감소 보장은 피해율 산정이 달랐죠. 그죠? 실제 수입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에다가 나누기 기준 수입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달랐는데 다시 수확량 추가 감소 요 보험금을 줄 때는 피해율이 수익 감소 보장이라 하더라도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일 때 피해율은 평수 미평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보험금 중에 하나입니다. 수확 감소 보험금으로 나온다면 더 어렵고 실수를 하겠죠. 예, 피해율을 산정해놓고 피해율 곱하기 10%가 보험금이기 때문에 농업 수익 감소 보장 피해율에다 갑자기 10% 곱해버린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는 당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평수 미평으로 다시 피해율을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실수를 아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도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나온 다음에 확률이 복숭아는 병충해 감수량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숭아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보험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가피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가피자로 해서 보험금은 산정하고요. 자, 가피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기부담 비율보다 피해율이 높아야만 주는 보험금이죠.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주는 보험금이더라. 이때 피해율은 평수미평인데 복숭아만 병충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평수미병하고 다시 평이 붙더라. 근데 이거는 뭐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을 굉장히 개념 정리를 잘 해놓으신 분들은 이 종합가수 이해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가전 종합위험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강조를 했고 그죠? 중요하다고 했고 왜냐하면 같은 개념이거든요. 하지만 저가전 종합위험은 감수량을 빼가면서 감수량을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했다는 게 다르고 이 종합위험은 감수량이 아니죠. 지금 이 수확량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수확량을 알면 평균 수확량 빼가지고 감수량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가전 종합위험 보험금에서는 감수량을 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이 종합위험 보장 가수는 이 수확량을 산정하는 게 중요하더라는 것만 차이가 있지 똑같습니다. 이 수확량을 구하면 평균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서 감수량을 알 수 있잖아요. 결국은 감수량을 알아야만 보험금을 줄 수 있는 구조는 같지만 저가전 종합위험은 감수량을 산정하는 게 달랐고 이 종합위험 보장은 수확량을 산정하는 게 포인트라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해 볼게요. 자,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험금 산식인데요.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저가전 종합위험 같은 경우는 특정 위험이었죠. 그죠? 특정 위험 한정 보장이란 말이 아니고 자연재해를 특정한 위험을 보장해줬다고 해서 특정한 자연재해. 왜냐하면 저희가 강풍을 예를 들면 강한 바람과 비 하면 여기는 종합위험 다 그렇게 해당이 돼요. 그죠? 근데 저가전 종합위험 같은 경풍은 개념이 다르죠. 최대 순간 풍속이 14m/s 이상 일대의 바람이 강풍이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딱 어떤 명시를 해놨죠. 그 자기가 재해에 한정되는 부분을 그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한 자연재해라 하고 이 종합위험은 모든 자연재해 그냥 평양 모든 자연재해를 다 보상하는 게 종합위험 보장이고요. 보상재해가 조금이 범위가 달랐어요. 그죠? 범위가 달랐고 피해율 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가전 종합위험은 착가 감소량 그죠? 감수량을 자꾸 뺐어요. 다시 착가 감소량이었으면 뭘 뺐어요? 거기서 또 미보상 그죠? 보상과제 해주지 않는 거 미보상 감수량을 뺐고 다시 내 할당량만큼 자기 부담 감수량을 뺀 거에다가 가입 가격 곱하고 보장 비율을 곱했잖아요. 이 감수량을 구해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했어요. 피해율 방식이 결국은 감수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종합위험은 아니죠. 평수미평에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이 수확량을 가지고
수확량을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하는 게 다르더라. 결국은 물론 평년 수확량에서 조사 수확량을 빼면 감수량이 나오긴 나오죠. 하지만 피해율 산정 방식은 수확량을 먼저 계산하는 거. 저가전 종합비용은 감수량을 계산하는 거. 그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무게를 한번 볼게요. 저가전 종합비용은 우리가 가중조사 했나요? 하지 않았죠. 가중조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하지 않고 뭐 대신 뭐가 있었어요? 평균 가중을 썼어요. 품종이 다 달라도 평균 가중을 정해가지고 다 똑같이 줬잖아요. 사과면 그 과중 똑같이 이렇게 사과. 배는 배 한 품목에 똑같은 평균 가중. 그죠? 단감도 떫은 감도 다 평균 가중을 사용했기 때문에 과중조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무게별로 따로 적용해서 보상을 하는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지만 종합위험은 우리가 과중조사라는 걸 해요. 그래서 품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다면 각각의 품목마다 가중조사를 해서 그러면 내 개수의 가중을 곱하면 가중이 다 다르다고 하면 이 수확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품목별로 품종별로 품목이 아니라 품종별로 가중조사를 해서 각각의 수확량을 구하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착가 감소량, 미보상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 가지고 이거 보험금을 산정했는데 이 개념하고 이 개념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착가 감소량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자, 종합위험일 때만 생각해 보세요.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착가수를 뺐잖아요. 이 저가 착가수라는 개념이 결국 우리 과수원의 현재 수확량이잖아요. 그죠? 맞죠? 수확량이기 때문에 이걸 뺀 거하고 우리 평년 수확량에서 여기는 평년 착가수지만 여기는 평년 수확량 개념으로 오죠. 종합위험에는 평년 수확량에서 우리 조사 수확량 뺀 개념하고 같잖아요. 맞죠? 그게 우리 똑같이 미보상 감수량 빼주죠. 빼주고 단지 나누기 평년 수확량을 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감소량만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했지만 여기는 피해율로 하기 때문에 피해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평년 수확량을 나눠준 것밖에 없어요. 맞나요? 다음에 여기는 자기부담 감수량을 감수량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바로 자기부담 감수량을 뺐지만 여기는 종합가수는 그죠? 율로 환산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부담 감수량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부담 비율을 넣어준 것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죠? 근데 계산하는 방식은 같은 거죠. 원리는 어떻게 보면 원리는 같은 원리더라.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이거 착가감소 보험금 예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걸 이해를 잘하면 종합가수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일예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보험금을 산정할 때 감수량을 합을 가지고 했어요. 저가 착가수 계산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죠. 조사 대상 주수를 먼저 정하고, 그죠? 뭐 조사 대상 주수를 알려면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고사 이때는 수학 불능 뺐지만 종합가수에서는 수학 불능 개념 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사, 미보상만 뺍니다. 그럼 이제 전체의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다시 품수별로 표본주를 선정하고 그 표본주 선정된 거에서 착가수 조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가수원 전체의 착가수를 알려고 하면 몇 개 품수제별로 표본주 조사한 것 표본주에다가 그 안에 착가수 조사한 거를 나눈 거면 요게 한 주당 착가수가 되는 거죠. 1주당 착가수 맞죠? 게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저가 착가수가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종합이용 가수도 착가수 조사는 똑같다는 거. 왜? 1주당 착가수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한 거예요. 맞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가전 종합이행을 이해를 잘하면 종합가수는 조금 이해가 더 쉽다는 거. 착가감소분과 평년 착가수에서 착가수를 뺐는데 우리는 나중에 착가량을 산정할 때 어떻게 해요? 평년 수확량에서 그죠? 내 조사한 그 수확량을 뺐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저가 착가수란 게 결국은 우리 저가 종료 이전 이후로 나눠지지만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종합가수에서는 수확기 이전과 수확기 이후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결국 수확기 이전의 수확량이 이 저가 착가수 개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보상 감수 가실수 구하는 것도 실은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똑같습니다. 왜? 조사 대상 주수에서 조사 대상 주수를 우리가 구할 때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과 고사를 뺐어요. 이건 물론 저가전은 수학 불능도 있지만 종합을 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때 조사 대상 주수에서 미보상 고사를 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착가 감소 가실수 요구할 때는 미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보상 주수를 더해준 거예요. 왜냐면 보상하지 않는 재의 이 부분은 감소량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어.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 재니까 수확량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미보상 주수에 미보상 주수는 우리 한 나무에 몇 개가 달렸는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어디 걸 가져온다고. 우리 과수원에 실제 한 주당 평년에 얼마나 열리느냐.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평년 착가수가 될 거고 종합위험에서는 평년 수확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할 때 착가수와 수확량 개념의 차이입니다. 품종이 하나일 때는 평년 우리 수확량에서 실제 결과 주수를 넣으면 우리 과수원에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이 나와요. 맞나요? 자, 그때 품종이 여러 품종이다 했을 때는 여러 품종일 때는 뭘 가져온다고요? 표준 수확량을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품수제별로. 물론 종합위험일 때는 품수별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그럼 이제 종합위험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제 착가수가 수확량으로 바뀌는 것만 개념이 달라요. 전체 평년 수확량의 품수 표준 수확량의 합계분의 품수 내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 수확량의 합계가 올라옵니다. 이걸 올면 우리 과수원의 평년 수확량을 알 수 있어요. 맞나요? 근데 나는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을 알고 싶다 하면 우리 과수원은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눠주면 가입 주수가 실제 결과 주수죠. 나눠주면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가전 종합위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종합위험 과수의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것과 주당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거의 단품종과 다품종이 똑같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착가감소보험금 이 부분은 이제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감소량을 가지고 계산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또 더 설명할 게 있나요? 이걸로 고생.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거 설명하면서 그럼 또 할게요.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 배울 때 기준 착가수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기준 착가수. 기준 착가수는 어땠어요? 우리 과수원에 평년 착가수가 얼마 있는데 평년 착가수는 용도가 뭐였나요? 우리 과수원에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했죠. 그죠? 가입 수확량을 결정했잖아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저가전 종합위험 같은 경우는 평년 착가량의 100%에서 우리 과수원의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했어요. 근데 사고가 없었을 때 저가 착가수가 더 많이 나왔거나 더 적게 나왔을 때는 이걸 그냥 우리 과수원의 기준 착가수로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맞나요? 그죠? 그래서 기준 착가수가 더 적게 나왔을 때 사고가 없었을 때도 이렇게 저가 착가수가 더 적게 나왔다면 이게 우리 과수원의 기준 착가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것만큼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 과수원의 기준 착가수로 결정하고 요걸로 가지고 보험가입 금액을 다시 산정하죠.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 감액을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감액을 했고 더 많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부보비율 적용해서 기준 수확량의 80% 적용해서 비례 산정했죠. 기억나시죠? 근데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내 저가 착가수가 이것만큼이면 이 착가 감소된 것만큼 요거 더해서 이게 우리 기준 착가수가 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이제 평년 수확량, 평년 착가량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지만 우리 과수원의 기준 수확량, 기준 착가수를 가지고는 보험금을 산정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죠? 우리 이거 가지고 보험금 산정했죠. 저가 착가수에다가 착가 감소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했어요. 그래서 이 그 평년 수확량과 기준 수확량의 차이는 평년 수확량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거고요. 기준 수확량은 보험금을 결정하기 위해 있는 수확량이다. 우리 과수원에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가전 종합위험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러면 종합위험 과수는 기준 수확량의 개념이 없느냐? 종합위험 과수에도 기준 수확량의 개념이 있습니다. 업무방법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기준 수확량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면 우리 과수원 그의 수확량을 산정할 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가전 종합위험의 기준 착가수라는 개념 가지고 기준 수확량 개념을 제가 방금 설명을 했던 거고요. 이걸 그대로 종합위험 과수에도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복잡하죠? 자, 저희가 문자 그러면 평년 수확량 미보상 감소량 평수 미평으로 피해율을 산정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관건은 뭐라고요? 수확량을 구하는 거라고요. 수확량을 구하는 관건이 요
그 종합이용 가수의 핵심입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럼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죠? 수확량은 그죠? 우리 가수원에 수확량이 이만큼 있으면 그죠? 그 안에 사고당 감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 착가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착가량에 사고당 감수량을 뺀 게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게 미보상 감수량은 나중에 빼주겠죠. PU를 산정할 때. 이 수확량이라는 것은 내 전체 착가량의 착가량 자체가 수확량입니다. 수확량에다가 사고당 감수량이 사고가 여러 번이 있으면 사고당 감수량의 합계를 더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고당 감수량을 빼면 우리 가수원의 수확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확량의 가장 기본 공식은 내 착가량이 수확량이라고 했어요. 착가량에다가 사고당 감수량의 합계를 뺀 거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해만 하십시오. 지금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착가량은 어떻게 구해요? 착가량은 착가수에다가 가중을 곱한 거잖아요. 맞나요? 착가수에다가 과중을 곱한 거더라. 근데 이 종합이용 가수는 과중이 다 다르다고 했죠. 품종별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합이용 가수에서 과중조사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개념이 잡히시나요? 그죠? 왜? 과중별로 해서 다 착가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중조사가 중요한 겁니다. 과중조사는 언제 하느냐? 과중조사의 시기도 중요하겠죠. 그죠? 과중조사는 어떤 걸 대상으로 하느냐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과중조사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요 착가수에다가 과중을 곱하는데, 그러면 이 착가수의 개념이요. 전부 다 착가수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처음에. 왜? 착가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메다당 단위 면적당 착가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착가량을 계산하는 것도 있자고 했잖아요. 근데 착가수를 가지고 하는 거면 당연히 착가수에다가 가중을 곱하면 되죠. 그죠? 근데 양으로 계산하는 거는 이미 과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중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죠? 없죠. 과중조사는 합니다. 과중을 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나요? 바로 양이 계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확량의 기본 공식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포복자 밤류 같은 경우는 1주당 착가수의 과중을 곱하면 착가량이 되는구나. 참달에는 제가 항상 제식 면적이 한 주당 제식 면적이 따라오더라 라고 했죠. 그래서 제식 면적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면적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내 한 주가 아니고 이 제식 면적에 한 주가 차지하는 이 제식 면적에 단위 면적당 착가수를 가지고 과중을 곱하더라. 매실대추는 셀 수 없기 때문에 무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주에 착가량이 얼마냐라고 바로 놓았기 때문에 여기 양 자체에 가중이 있기 때문에 가중 곱할 필요 없죠. 그죠? 오미자는 표본 구간을 정해서 표본 구간의 1m 안에 있는 착가량을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다당 착가량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도 양이 때문에 과중을 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확량의 기본 공식은 착가량의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는데, 이 착가량은 착가수 곱하기 과중이더라. 근데 수를 가지고 하는 거는 거기다 과중을 곱해야 되지만 바로 양을 산출하는 거는 과중을 곱하지 않는구나 라는 개념을 여기서 먼저 잡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과수원에 수확량 조사를 할 때는 어떤 조사를 하는 거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조사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세 설명이 아니고 이런 조사를 해서 수확량을 알아내는구나 라는 걸 먼저 이제 개념을 익히는 거예요. 각 세부는 다시 세부 설명 들어갈 거니까 그때 하면 되고, 지금은 전체 수확량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사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 정도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할 때는 어떤 조사를 하느냐, 먼저 가서 항상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왜? 이 과수원에 재해가 보상하는 재해인지 보장하지 않는 재해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맞나요? 보장하는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거 자료 뭐 조사했나요? 우리 기상청
기억나시나요? 보장하는 재해 여부 확인하는 거,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자료 입증 제외하는 거 3가지 있었잖아요.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농업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사진도 전체 사진, 세부 피해 사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그죠?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확인하더라. 첫 번째.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확인하며 그죠? 그 재해 여부에 따라서 이제 뭘 조사를 할 건지를 파악이 되는 거죠. 이 재해 여부에서 뭐 해당 재해가 보상하는 재해며 향후에 뒤에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될 거고, 그죠?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면 수확량 조사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판단해하고 뒤에 수확량 조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했어요. 자, 두 번째 착가수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수확량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려면 몇 개가 달렸는지를 알아야만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착가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착가수 조사는 전체 다 합니다. 전체 다. 전체. 계약 농지 전체에 다 하는 게 착가수 조사예요. 착가수 조사를 하지 않는 농지는 없습니다. 다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언제 하느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수학기가 딱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학기 이전이고 수학기 이후로 나눠진다고 하면 그죠? 이후로 나눠진다고 하면 이 착가수 조사는 언제 하냐면 그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났어요. 그죠? 사고가 났어요. 났더라도 제일 나중에 수학을 하기 딱 바로 전에 착가수 조사. 왜냐면 그 앞에는 과실이 더 적잖아요. 과실이. 그죠? 적을 낼 때 아니고 딱 수학할 시점 이쯤에 가야만 정확한 과실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착가수 조사는 언제 하냐면 사고가 났으면 사고가 났구나 하고 간 다음에 착가수 조사는 수학을 하기 직전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이 시점에 났다고 하더라도 이때 착가수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요 수학기 때 가서 딱 수학 직전에 그럼 어떤 거? 품종, 최초 수학 품종 수학 직전에 하는 게 착가수 조사입니다. 이때 최초 수학 품종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수에 그죠? 우리 품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물론 뭐 사과일 때 우리가 뭐 홍로, 뭐 부사, 뭐 후지 이런 거를 따로 구분했던 것처럼 물론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시기별로 구분을 해보자면 품종은 일찍 수확하는 거 조생종, 중간쯤에 수확하는 거 중생종, 늦게 수확하는 거 만생종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조중만,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구분을 해요. 그렇다면 그죠? 최초 수확 품종 수확 직전이라는 것은 이 조생종을 수확하기 직전에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게 조생종이니까 이 최초 품종 수확 직전 조생종 수확하기 직전에 착가수 조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농지 전체에 하게 되고요. 과중조사는 언제 하냐면 사고가 났을 때 합니다. 과중조사는 아무 때나 안 해요.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사고가 나면 우리 가수원의 수확량이 얼마만큼인지 착가수 조사해가지고 수확량 산정해야 돼. 착가량이 얼마인지 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착가수 조사해야 되잖아요. 착가수에다 가중을 곱한 게 제가 착가량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과중조사를 알아야만 착가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단 가중은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 한해서만 하게 됩니다. 착가수 조사는 전 계약 농지, 가중조사는 사고가 있을 때만. 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확기 때. 자, 착가수 조사는 최초 수확 품종 직전에 했지만 가중조사는 각각의 수확기 때 가서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품종별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왜? 조생종이 다르고 중생종이 다르고 만생종의 과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 작물의 생육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제가 가지고 왔죠. 계약일 24일 계약을 했어요. 생육을 하고 생장기가 있습니다. 생육기가 있고 생장기가 있어요. 이때는 과실이 이렇게 째게 조그맣잖아요. 과실이라 하고 부르기 우리가 보통 그때 육아라고 했죠. 우리 저가든 종합이면서 육아기 때문에 이때 셀룬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없기 때문에 착가수 조사는 언제 하느냐? 최초 수확 품종 직전에 하는데 이건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가전 종합위험 배울 때 언제 저가전 착가수 조사를 했나요? 적과를 하고 난 다음에 했죠. 기억나시나요?
젓가를 하고 난 다음에 착가추 조사를 했어요. 그 앞에는 그냥 육아였어요. 근데 육아였는데 젓가를 하고 난 뒤부터 남아있는 그거를 이제 과실이라 불러줄게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젓가와 착가추 조사는 언제? 젓가를 하고 난 이후 과실이 된 상태에서부터 젓가와 착가추 조사를 했어요.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에 제가 포도, 복숭아, 자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포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나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도 젓가를 합니다. 젓가해요. 과술은 다 젓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젓가를 하고 난 다음에 수학 조사하겠죠. 요 착가수 조사는 맞나요? 똑같이 젓가를 하고 난 다음에 착가수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젓가든 종합이염, 사과, 배, 단감, 떫은감보다 훨씬 더 많은 젓가를 합니다. 더 많이 젓가해요. 더 많이 열리거든요. 많이 젓가를 하고 예를 들어서 포도를 예를 들어 본다면 유가 있는 이 부분을 내가 필요한 것만큼 젓가도 하지만요. 과실도 섞고는 젓가도 하지만 뭐도 하냐면 열매 섞기라는 것도 합니다. 포도 같은 경우 우리 알갱이 여러 개 달리잖아요. 여러 개 달리죠. 근데 이 여러 개를 전부 다 달아버리면 포도 송이 안에 알갱이가 작게 나오겠죠.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과도 하지만 열매 섞기라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는 보통 이 한 송이 한 100개 정도 달린다고 해요. 이 100개에서 반 정도를 추려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50개가 되겠죠. 그래서 저가에서 많이 먼저 추려냈는데 필요한 과일만 딱 남기고 다 없앴는데 다시 열매 섞기라는 것을 해서 알갱이도 다시 소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봉지 씌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작업들. 그죠? 봉지 씌우기 들어갑니다. 과실들은. 그죠? 그 봉지 씌우기가 끝나고 나면 착가수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젓가전 종합에서 젓가 후에 착가수 조사를 했던 것처럼 이거는 젓가를 하고 열매 섞기를 하고 봉지를 씌우고 나면 착가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젓가 후 착가수 조사할 때 우리가 그 감수량 어떻게 구했어요? 평년 수확량에서 젓가 후 착가수만 딱 빼면 바로 착가 감수량이 나왔죠. 그죠? 우리 젓가전 종합위험 할 때 피해 구성 조사 했나요? 몇 프로 피해 입어서 몇 프로 감소됐다 이거 했나요? 젓가전 종합위험 젓가 종료 이전에 피해 구성 조사 안 했죠? 안 했던 것처럼 포도, 복숭아, 자두도 젓가를 굉장히 많이 하고 포도 같은 경우는 열매 솟기 이런 과정도 거치기 때문에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 이전에 이 착가량 조사를 할 때는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많이 솟궈냈기 때문에. 떨궈야 할 것들을 다 떨궈냈다는 거예요. 피해 구성 조사를 할지 않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포도, 복숭아, 자두는 수확기 이전에 착가량 조사를 할 때는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저가 할 만큼 하고 열매 쏟기 할 만큼 해서 피해 입은 거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구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복자는 피해 구성 조사를 수확기 이전에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나머지 품종들, 나머지 품목들이죠. 품목들은 우리가 포복자에 포복자, 포복, 참짜매, 그죠? 참다래, 그죠? 그다음 매실, 그다음에 밤, 그죠? 대추, 오미자, 유자, 요 부분들 뒤에 있는 나머지 포복자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피해 구성 조사를 해요. 왜? 그건 이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억해야 될 거는 포복자 이 세 개는 젓가도 엄청 많이 하고 열매 솟기도 해서 피해 입은 것들을 다 떨궈내기 때문에 피해 구성 조사를 수확기 이전에는 하지 않더라는 것만 지금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왜 포복자에는 수확기 이전에 피해 구성 조사가 없지?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고 나면 이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제 열매 쏟기 하고 나면 봉지 씌우기 하거든요. 봉지 씌우기 하고 나면 착가수 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보티 농가에서 봉지 씌우기 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봉지 씌우기 왜 할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시골에서 살아봐서 어릴 때 그 봉지 씌우기를 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병충해를 보장하기 위해서죠. 왜? 봉지 이렇게 씌워 놓으면 우리가 과일이 나중에 이제 익어가지고 숙기가 되면 막 단내가 펄펄펄 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와요? 충이 와요. 그죠?
잡다한 것들이 많이 와서 병충해가 오죠. 그래서 이 봉지를 씌워놓으면 그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봉지를 씌워요. 맞나요? 자, 두 번째 이유. 포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번째 이유는 봉지를 씌워놓으면, 봉지를 안 씌우면 우리가 이 과일이 하나 있으면 햇볕이 받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익는 정도가 달라지죠. 맞나요? 익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럼 여기는 먼저 익고 여기는 좀 늦게 익으면 과일의 상품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봉지 씌우기를 해서 이 빛이 골고루 이렇게 한 부분만 받지 않고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봉지 씌우기를 하는 겁니다.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포도 같은 경우가 이제 얘가 되겠네요. 포도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이 과목에서 처음에 통칙 배울 때 젓가를 배울 때 같이 배운 용어가 있죠. 열과 같이 배웠죠. 젓가는 속 푸는 작업이었고, 그죠? 필요한 가시만 남기고, 열과는 어떤 거였나요? 우리가 그 과일을 숙기 때 굉장히 많은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고온이 계속될 때에 수분을 배출하면서 이 과일이 터져버리는 현상이 열과였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봉지 씌우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포도 같은 경우 우리 지금 비가림 시술하는 게 포도 그 참달에 있었잖아요. 그죠? 대추. 포도도 비가림 시술을 하는데요. 비가림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가림 시술을 하는 이유는 지금처럼 이런 열과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 있어요. 자, 이 비가림 시술을 해놨다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오면 밑에 어때요? 물이 흥건하게 많이 고이게 되죠. 그럼 이 수분이 증발되면서 다 어디로 가겠어요? 요 과실을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작물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숙기가 됐을 때 이 수분이 쫙 올라오면서 이 과실이 수분을 머금어요. 근데 고온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열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봉지 씌우기를 합니다. 봉지 씌우기 이유가 세 가지죠. 뭐 물론 더 많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병충해도 보장하고 햇볕을 골고루 이제 골고루 익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열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봉지 씌우기를 하는데, 착가수 조사는 언제? 이 봉지 씌우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더라.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젓가도 할 만큼 다 했고 열매 쏟기도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포복자는 수확기 이전에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더라. 결국은 내 평년 수확량이 있으면, 그죠? 내 딱 착가량 조사한 거, 착가수 곱하기 가중 조사한 거, 이거 자체가 그냥 수확량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착가량을 구한 것, 즉 착가수에다가 가중을 곱한 것 자체가 그냥 수확량이 되더라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거 이해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자, 그리고 가중 조사를 할 때 또 하나 더 이제 볼게요. 가중조사가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이때 이제 그러면 최초 수확 품종 직전에 그럼 우리 착가수 조사를 했어요. 맞나요? 자, 그럼 가중조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수확기 때 이제 사고가 났어. 이제부터는 수확기가 되는 거죠. 자, 조생종이 있고 중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고 수확 완료가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수확기 이전에 사고가 났어요. 났나요? 사고가 나면 가중조사는 언제 한다고 했어요? 항상 사고가 났을 때 가중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수확기 이전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수확기 이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럼 그때 가중조사 할 수 있죠. 언제? 가중조사는 언제? 수확기 때 가서 한다고. 그죠? 수확기 때. 자, 요때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요 착가수 조사하면서 요 수확기 때 가중조사 해요. 왜? 그래야만 그 과중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수확기 때 하는데 각각 어떻게 한다고요? 품종별로 한다고요. 그러면 수확기 이전에 만일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확기 때 각각 품종조를 하기 때문에 뭔 조사를 할 수 있나요? 가중조사를. 조생종도 조사를 할 수 있고 중생종도 조사를 할 수 있고 만생종도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각각의 내가 그 착가량은 착가수 곱하기 가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생종이든 중생종이든 만생종이든 각각의 가중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때의 착가량은 어떤 착가량이 정확하게 가중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확량이 되겠죠. 가중을 정확하게 잰 정확한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수확기 이후에 사고가 났을 경우 이쯤 사고가 났다고 해볼게요. 이쯤. 그러면 한 가지 가중조사를 못하게 돼요. 뭘 못하게 되나요? 사고가 났을 때 가중조사를 한다기 때문에 사고가 났으면 이 시점 뒤에 할 수 있는 건 품종이 뭐만 남았나요? 중생종하고 만생종만 남았어요.
그러면 가중조사를 하나 못한 게 있죠. 뭐예요? 요 조생종은 가중조사를 못한 거예요. 이 못했을 때 가중조사를 뭘로 가져오냐면 엇방에는 뭐로 돼 있냐면 앞에 그 영수증 등을 참고해서 출하 자료를 참고해서 가중조사를 요 가중을 측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또는 그 정확한 가중을 모를 때 뭘로 가지고 하냐면 저희가 내 정확한 가중을 모를 때 저희가 평년 수확량 가지고 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내 평년에 얼마가 있는데 우리 가수원에 실제로 가수원의 그 주수가 얼마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 주수가 나눠버리면 우리 이 가수원의 한 주에 얼마가 열리더라 이렇게 구해가지고 평년 수확량 가지고 했죠. 그죠? 또는 이 평년 수확량도 모를 때 주당 평년 수확량도 모를 때 여러 품종일 때는 표준 수확량 가지고 했죠. 우리 미보상 감수량 할 때 했던 기억나시죠? 단품종일 때는 평년 수확량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를 가지고 했고 다품종 여러 품종일 때는 평년 수확량 곱하기 각각의 품종에 뭘 가져왔어요? 표준 수확량을 가져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과중을 알면 착가수에서 과중을 곱하지 마. 모를 때는 평년 수확량을 가져오더라. 못했을 때. 그리고 품종이 또 여러 품종일 때는 그 평년 갖고 안 될 때는 각각의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평년 수확량을 결정하더라 라는 것들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확기 이전에 사고 났을 때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다 가중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수확량이 정확한 수확량이 됐어요. 근데 수확기 이후에 이쯤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 조생종은 가중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이때의 수확량은 믿을 수 있는 수확량인가요? 정확한 수확량은 아니죠. 왜? 이 가중조사를 하지 않고 출하조사 자료를 가지고 한다 했기 때문에 출하조사 또는 출하조사 그것도 또 안 되면 또는 계약자한테 문답으로 묻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은 그런 거 하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출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조생종을 이것만큼 다 수확했지만 출하는 다 안 할 수 있잖아요. 반만 하고 반은 다른 데 돌릴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문답으로 물었을 때 나는 과중이 원래는 한 200g인데 과중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확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피해율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계약자가 나는 이거 100g짜리더라 조생종 수확했는데 100g이더라 라고 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생종의 수확량은 정확한 수확량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수확 개시 이후에 사고가 나서 과중조사를 하나라도 하지 못한 품종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의 수확량은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하는 방법이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 좀 복잡하죠? 그래도 이해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갈게요. 자,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수원에 계단 가중이 하나라도 없는 게 있었다. 그럼 결국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는데 만생종입니다. 만생종이 있는데 이쯤 사고가 났다. 그럼 조생종은 가중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라도 수확을 못한 경우가 있을 때 결국은 이 하나라도 수확을 못한 경우는 수확기 이전 사고인가요? 수확기 이후 사고인가요? 수확기 이후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는 우리 엇방에는 수확기 이전 사고, 수확기 이후 사고를 분리해 놓지 않았어요. 근데도 실제로는 있는 거죠. 수확기 이전 사고와 수확기 이후 사고가 있는 거예요. 수확기 이전 사고에는 가중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착가량이 수확량이 되는 거였고요. 수확기 이후 사고는 이제 엇방이 어떻게 돼 있냐면 포복자 같은 경우는 가중조사를 하나라도 한 품목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수확량을 결정하더라라는 예시가 있죠. 그게 바로 수확기 이후 사고라는 겁니다. 근데 대신 엇방에서 그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합과서는 수확기 이전과 수확기 이후 사고가 있습니다. 수확기 이전 사고, 포복자, 수확기 이전 사고, 수확기 이후 사고가 있고요. 대신 딱 하나 없는 게 있죠. 수확기 이후 사고. 그건 제가 아까 보험 시기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유자만 없다고. 유자는 보장 시기가 최초 수확 직전이기 때문에 수확 직전에 보장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뒤로 수확 총량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자만 구분이 돼요. 유자는 수확기 이후 조사가 없습니다.
보장 종료가 최초 수확 직전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다 수확기 이전 조사, 수확기 이후 조사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 조사의 개념이 포복자 같은 경우는 엇방에 가중이 하나라도 없는 경우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수확기 이후 때 사고가 났는데 조생종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때 사고가 나면 중생종과 만생종은 가중조사를 할 수 있지만 조생종은 가중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가중을 대충 계산해서 그 출하자를 가지고 수확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수확량은 신뢰할 수 없는 수확량이 왜 정확한 수확량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가수원의 이 수확량이 어떤 수확량인지를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보험에서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내가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 보험 가액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똑같은 것을 전부보험이라고 배웠죠. 저희가 이거 해가림 시설하고 제가 원예 시설 버스 살 때 수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클 경우 이건 초과보험이죠. 그죠? 훨씬 더 초과한 거 보험 가입 금액.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작을 때 이거 일부 보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저희가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적을 때 일부 보험일 때 비례 보상하더라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수학기 이후 조사에서 가중조사를 하나라도 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 가수원의 이 보험이 지금 초과 보험인지 일부 보험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가수원의 평년 수확량은 뭘 결정한다고 했나요?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고 했죠. 결국은 요 뒤에 나와 있는 우리 수확량, 감수량 요 부분들은 뭔가요?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 개념에서 배웠다면 이게 우리 가수원의 기준 착가수, 기준 수확량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합위험에도 기준 수확량 개념이 있다고요. 이거는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지만 이 뒷부분에는 보험금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준 수확량은 사실 항상 뭐에 맞춰줘야 돼요? 이거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평년 수확량하고. 맞나요? 그죠?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착가량이 이것만큼 있으면 사고가 있었을 때는 요것만큼이 다 감수량. 그죠? 이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아가지고 이것을 우리 과수원의 기준 착가수, 기준 수확량으로 잡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개념인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과수원에 평년 수확량이 있어요. 있는데 착가량이 이것만큼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한 번이라고 하면 착가량이 되겠지만 사고가 두 번, 세 번이라고 하면 기수확량이 있겠죠. 그래서 착가량 안에 기수확량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과수원의 감수가 사고가 나서 피해율을 피해 구성 조사를 해가지고 감수된 양을 봤더니 감수된 양이 이것만큼이에요. 자, 근데 나는 평년 수확량이 이것만큼입니다. 어떤 만큼이 비나요? 이것만큼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실제는 이것만큼 가입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가입했어요? 우리는 이것만큼 가입했기 때문에 많이 가입했나요? 적게 가입했나요? 양이 적잖아요. 그러면 뭐가 많아요? 결국은 보험 가입 금액이 많다는 말이죠. 보험 가입 금액이 많을 때는 무슨 보험요? 초과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가수원에 초과보험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초과보험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 착가량을 맞추냐면 이 평년 수확량에서 감수량을 빼버리면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감수량을 빼버리면. 그죠? 이 부분 확인 안 된 이 부분을 어떻게 잡아버리냐면 이 부분을 일종의 미보상으로 미보상 수확량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우리 가수원의 초과보험, 평년 수확량 내가 전체 조사한 게 평년 수확량보다 적을 때 그러면 이때는 평년 수확량에서 감수량을 빼버립니다. 왜? 우리는 지금 구하는 게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수확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뭘 빼냐면 평년 수확량에서 감수량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 남은 이 부분까지도 뭐가 잡혀버리나요? 수확량으로 잡혀버리는 거죠. 피해 수확량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이거 결국 미보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피해 수확량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면 평년 수확량, 초과보험이 돼서
우리 가수원의 착가량보다 평년 수확량이 클 경우에는 수확량을 어떻게 담느냐면 평년에서 감수량을 빼더라. 그러면 결국은 이 남은 이 부분을 어디에 넣어주는 거예요? 수확량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착가량을 증가시켜서 감소량을 줄이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가량을 늘리는 방법, 그죠? 착가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감소량을 줄이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자, 일부 봄일 때 한번 볼게요. 우리 평년 수확량은 이것만큼인데 우리 과수원에 조사를 했더니 착가량과 기수확량은 이것만큼인데 감수량이 훨씬 더 많았어요. 많아서 우리 평년 수확량 가입했던 것보다 이 양이 실은 더 많은 거예요. 이 뒷부분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죠? 이 뒷부분 더 양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인정을 다 해주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에서 감수량을 빼버리면 없죠. 이 부분만큼이 그죠? 이 부분만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감수량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안 해요. 계산을 하지 않고 어디 실제로 네가 그 수확한 이 착과량에서 감수량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똑같이 맞춰준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돼요?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 평년 수확량보다 착과량이 적을 때는 이게 일부 보험이 되죠. 그죠? 평년 수확량보다 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가액이 더 큰 경우니까 일부 보험이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빼지를 않고 실제 내 착과량에서 감수량을 빼버립니다. 빼버려서 이 부분을 기준 수확량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개념이 그렇다는 거고 계산할 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념 이해만 하세요. 그래서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날아가죠. 이 부분이 날아갔다는 얘기는 자, 이 부분에서는 수확량을 더 늘려서 피해 수확량을 잡아서 수확량을 늘려서 감수량을 줄이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 일부 보험일 때는 실제로 감수량을 더 줄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부 보험일 때는 감수량을 직접 줄여가지고 감수량 초과된 부분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준 수확량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초과 보험일 때나 일부 보험일 때나 이 피해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착가량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과중이 하나라도 없는 품목일 경우 하나라도 없을 경우 즉 수확기 이후에 가중조사를 하나라도 못했을 때는 그 수확량은 그 가수원의 수확량은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수확량이기 때문에 이 가수원에 든 보험이 초과보험인지 일부 보험인지를 구분해야 되더라. 초과보험은 평년 수확량이 더 크고 착가량이 더 적을 경우 일부 보험은 평년 수확량보다 착가량이 우리 전체 가수원의 기준 수확량이 착가량이 훨씬 더 많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초과보험일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에서 착가량을 빼버리고요. 그래서 일부 보험일 때는 내게 더 크니까 그냥 내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빼가지고 그냥 보험금 산정을 하더라 라는 개념 정리가 되면 그 다음은 외우는 거야. 우리 그 업방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과중조사를 하나라도 못한 경우에는 그래서 수확량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확량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평년 수확량과 착가량 중에 큰 값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뺀 게 수확량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결국은 초과보험인지 일부보험인지를 다 계산해서 내 감수량을 하는데 초과보험일 때는 평년에서 착가를 빼고 일부일 때는 내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빼는 거예요. 그 말을 줄여놓은 식 하나가 이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중조사를 하나라도 못했을 경우 우리 과수원의 수확량을 정확하게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수확량이기 때문에 일부 보험인지 초과보험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초과보험일 때는 평년 수확량에서 착가량을 빼는 방식으로 일부 보험일 때는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확량의 공식이 평년 수확량과 착가량 중에서 큰 값 왜? 큰 거에서 빼잖아요 지금. 초과일 때는 큰 게 뭐예요? 평년이 크잖아요. 평년이 컸기 때문에 평년에서 착가량을 뺐죠. 일부일 때는 평년보다 뭐가 커요? 내 기준 수확량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량의 공식이 평년 수확량과 착가량을 비교했을 때
이 맥스 값을 가지고 사고당 감수량을 구하더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나중에 뒤에 종합가수 지금은 포복자에 해당해서 제가 해당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뭐 밤, 유자, 뭐 대추, 오미자 전부 다 같은 개념입니다. 뒤에 수확량 개시 이후 조사가 전부 다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있죠. 유자 외에는. 그래서 수확량 이후 조사일 때는 과중조사를 하나도 못했을 경우, 하나라도 못한 경우가 있으면은 일부 보험인지 초과 보험인지를 구분해서 평년 수확량에서 착가량과 둘 중에 하나 큰 값을 가지고 사고당 감수량을 빼더라 라는 개념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사고 유형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사고 유형이 나와 있지 않나요?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고 유형을 한번 볼게요. 품목별 조사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 유형은 우리가 수학 개시 전에 우리 이 수학 개시 전 후는 또 구분 아시죠? 유자만 빼놓고 유자만 수학 개시 후가 없고 나머지 전부 다 있어요. 수학 개시 전은 전부 다 있죠? 맞나요? 전부 다 있습니다. 자, 수학 개시 전에도 사고가 나고 수학 개시 후는 없어. 그럼 결국 수학 개시 전 단독 사고라는 거죠. 그죠?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났어요. 자, 수학 개시 전, 이 수학입니다.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났으면 과중조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할 수 있다고요. 맞죠? 조생정, 중생정만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수확량은 믿을 수 있는 수확량, 신뢰할 수 있는 수확량이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는 그 믿을 수 있는 수확량이 되기 때문에 그 착가량 자체가 수확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착가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바로 빼버리더라. 그죠? 근데 수학 개시 전에는 사고가 없었어요. 수학 개시 후에 사고가 최초 사고였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초 사고일 때는 그때는 적어도 조생종은 과중조사를 못했죠. 맞나요? 못했기 때문에 요 조중만 하나라도 못한 경우에 지금 제가 가입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소원의 수확량은 믿을 수 없는 수확량이더라. 그때는 초과 보험인지 일부 보험인지 구분해야 되더라. 초과 보험일 때는 평년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고 일부 보험일 때는 착가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더라. 결국은 큰 값에서 감수량을 빼더라. 맞죠? 그래서 이때 수확량 그 계산값은 평년 수확량과 착가량 중에 큰 값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는 게 되는 겁니다. 왜? 가중을 하나라도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유형 볼게요. 수학 개시 전에도 사고가 있었고 수학 개시 후에도 사고가 있었어요. 그럼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조중만 가중조사를 다 했죠. 그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빼나가면 되냐고. 그죠? 어디서부터 빼나가면 돼요. 제일 처음에 수학기 이전에 착가량 계산한 게 있잖아요. 착가량에서 똑같이 사고당 감수량 빼가 나가는 게 같죠. 어디 착가량에서 제일 처음 수학기 이전에 조사했던 이 착가량,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거는 조중만 가중조사를 다 한 착가량이기 때문에 우리 가수원이 수학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수학기 이전에 착가량 조사한 게 수학량이 되기 때문에 착가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면 되더라. 이때는 일부 보험, 전부 보험 구분할 필요 있나요? 없어요. 맞나요? 초과보험 구분할 필요 없어요. 왜? 가중조사를 다 해서 믿을 수 있는 수학량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경우 또 한번 볼게요. 수학 개시 이전에 사고가 없었어요. 수학 개시 이후에 사고가 뭐 여러 번 났을 수 있어요. 그죠? 한 번만 났을 수도 있는 경우는 여기 했잖아요. 한 번만 나는 경우는. 이제 다중사고. 우리 옆방에는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까지, N차 사고까지 그 사고 조사 유형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 뒤에 그 별표 산식에 보면. 그럼 이건 1차 사고, 2차 사고, 수학기 이전은 없어요. 적어도 그러면 수학기 이후이기 때문에 조생종은 가중조사를 못한 거예요. 맞나요? 가중조사를 못했으면 수확량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을 때는 우리 가중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수확량이 되죠.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수확량이기 때문에 우리 과수원에 이 보험이 초과보험인지 일부 보험인지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과보험일 때는 평년 수확량에서 사고당 감수량, 일부 보험일 때는 큰 게 착가량이기 때문에 착가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기 때문에 산식 자체가 하나라도 가중조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과 착가량 중에 큰 값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더라. 결국 이것이 다 초과 일부 보험을 구분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딱 정확하게 잡아놓으면 이 종합가수에 있어서 수학기 이전 사고, 수학기 이후 사고, 수학기 이전 단독 사고, 수학기 이후 단독 사고, 사고 유형들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사고 유형은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수학기 이전엔 단독 사고 하나 있는 거, 수학 개시 후에 단독 사고 하나 있는 거, 수학기 이전에도 사고가 있고 수학기 이후에도 사고가 있는 거, 수학기 이전에는 사고가 없고 수학기 이후에 사고가 있는 거. 그러면 수학기 전에 사고가 포함된 거는 전부 다 가중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수학량? 믿을 수 있는 수학량. 왜? 각각의 착가수에다가 가중을 곱해서 정확한 착가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착가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면 되더라. 이건 되셨죠? 근데 수학기 개시 전에 사고가 나지 않고 수학기 개시 후에서부터만 사고가 났다고 하면 어느 한 품목, 즉 조생종은 가중조사를 하지 못한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조사를 하나라도 못한 품종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가수원이 초과보험인지 일부보험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과보험일 때는 평년 수확량에서 감수량을 빼주고 일부보험일 때는 내 착가량이 더 많기 때문에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빼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량의 산식이 하나라도 과중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때는 평년 수확량과 착가량의 큰 값, 그죠? 큰 값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 정확하게 익히셨다면 오늘은 정말 큰 수학을 하나 얻으신 거예요. 이 개념이 잡혀 있으면 수확량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풍물백 조사식이 이제 구분 이제 확실히 되겠네요.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했던 게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수학 개시 전과 포복자도 그러면 수학 개시 전과 후가 있더라. 과제 업방에는 과중조사를 하지 못한 거 그게 수학 개시 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참 메데오도 수학 개시 전과 개시 후로 나눠지죠. 맞나요? 수학 개시 전만 있는 건 유일하게 유자만 수학 개시 전이 있더라. 자, 피해 구성 조사를 수학 개시 전에 포복자 했나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한다고 했어요? 수학을 하기 전에 저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열매 속기도 해서 내가 피해 구성 조사를 할 정도의 모든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솎아냈기 때문에 저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평년 수확량에서 착가 달린 착가량만 계산하면 나머지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감수량은 전부 100% 피해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왜? 섞을 만큼 섞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복자는 수학 개시 전에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더라. 그래서 나온 공식이 이 공식입니다. 포복자의 착가량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왜? 수를 구하는 그 수를 가지고 수확량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주당 착가수를 곱하고요. 자, 수 때문에 개당 가중조사 해갖고 가중조사해서 가중 그거 한 거 곱한다고 했죠. 그래서 개당 가중을 곱했죠. 그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에는 미보상 주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미보상 주수 보상하지 않는 것만큼은 수확량으로 잡아주죠. 저까지는 종합위험에서도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미보상 주수에 대한 수확량을 더해줘야 되는데 미보상 주수는 몇 개만큼 달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뭘 가져온다고요? 우리 가수원에 평년에 얼마만큼 수확이 됐어 해서 우리 가수원에 주당 평년 수확량으로 가져오더라.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했었죠. 자, 품종이 하나일 때는 주당 평년 수확량을 바로 평년 수확량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로 해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가져왔지만 여러 품종일 경우에는 주당 평년 수확량을 바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뭘 가져왔다고요?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평년 수확량을 구했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구했나요? 전체 평년 수확량 곱하기 각각 품수별 표준 수확량의 합계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 수확량이 올라갑니다. 그때는 한 가수원에 평년 수확량이 나오죠. 평년 수확량이 나왔는데 나는 내 품종의 표준 수확량의 평년 한 주당 평년 그 수확량이 알고 싶기 때문에 그때는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했었잖아요. 그죠? 그 개념 익히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계단 가중만 오고 뭐가 안 왔어요? 피해 구성률에 대한 곱하기 피해 구성률이 없는 거예요. 자, 다음에 수학기 이후 다 조사되죠. 밤참 매도에는 수학 개시 전 조사도 있고 수학 개시 후 조사도 있는데 이거는 다 뭘 한다고요? 피해 구성 조사를 한다고요. 착가 피해도 하고 낙가 피해도 합니다. 자, 유자는
수학 개시 전만 있다고 했죠. 수학 개시 전만 있기 때문에 착가량만 조사하기 때문에 낙과 피해 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왜? 수학 개시제는 착가량만 조사해서 수학량을 잡잖아요. 그래서 평년 수학량에서 수학량을 빼가지고 바로 감수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낙과 피해 구성조사는 유자는 없더라. 근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밤참 메데오에서 착가 피해 조사를 하고 낙가 피해 조사를 하는데 보통 수학 개시 전에는 낙가 피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죠. 제가 착가된 양이 수학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착가량만 조사해서 착가 피해 구성률만 조사하는데 유일하게 낙가 피해를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밤이에요. 밤은 특성 이해를 하면 또 좀 더 쉽습니다. 왜 밤만 그러면 밤 이거는 왜 수학기 이전에도 낙과 피해 조사를 하는 거야?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왜냐면 밤은 우리 송이 안에 우리 다른 과실들은 수학기 적과 이전에 이거 떨어진 거 먹을 수 있나요? 과실이 안 익었잖아요. 먹을 수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낙과 피해 조사 안 하는 거예요. 수학기 이전에는. 안 하는 거예요. 수학기 이후부터 하죠. 낙과 피해 조사를. 그때는 낙과된 거를 뭐 50% 피해냐, 뭐 80% 피해냐, 100% 피해냐 구분했잖아요. 그죠? 근데 수학기 이전에는 못 쓰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밤은 수학기 이전에도 먹을 수 있어요. 밤은 수학기 이전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밤 송이채로. 송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송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밤 안에 우리 또 알갱이 있죠. 그리고 과립이라고 했죠. 이 과립을 수학기 이전에 떨어진 것도 먹을 수 있어요. 대신 아주 작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고속도로 가다가 또는 길거리 가다가 신호등 딱 멈추면 이렇게 똑똑똑 해가지고 판매하는 거 있죠. 알밤, 단밤. 물론 단밤의 종류가 그 단밤만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의 종류가 따로 있긴 해요. 밤이. 그렇기도 한데 그때 그 밤이 어때요? 아주 작죠. 그때 사용하는 밤들이 이 낙과된 밤들입니다. 그래서 낙과된 밤을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수학 개시 이전에 밤은 낙과 피해 조사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정리해야 되는 게 포복자는 수학 개시 전에는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더라. 수학 개시 후는 낙과 피해, 착과 피해 다 하더라. 밤참 메데오는 수학 개시 전도 있고 수학 개시 후도 있는데 수학 개시 전에 착과 피해 조사를 다 하더라. 유일하게 낙과 피해 조사를 밤만 하더라. 수학 개시 후는 낙과 착과 피해를 다 조사하더라. 유자는 수학 개시 후는 없더라. 없고 수학 개시 전만 있기 때문에 낙과 피해 조사는 하지 않고 착과 피해 구성 조사만 하더라. 그래서 그 포복자 같은 경우는 피해 구성 조사가 없이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곱하기 계당 가중 플러스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이 이게 수확량이에요. 수확량인데 나머지 가실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나머지 가실들은 과수죠. 과수들은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곱하기 계당 가중까지는 같죠. 근데 우리가 착과 피해 구성 조사, 낙과 피해 구성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학량, 수학기 이전 수학량이기 때문에 낙과 피해 조사는 없어요. 물론 밤은 한다고 했는데 밤일 때 넣어줘야 되겠죠. 자, 나머지들은 자 착과 피해 구성률을 넣어주는데 수학기 이전 조사기 때문에 이 착가량이 뭐라고 했어요? 수학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감수량을 구하는 거면 여기에다가 그냥 피해 구성률만 곱해주면 감수량이 구해졌죠. 우리 저가전 종합비용에서 감수량 어떻게 구했어요? 각각의 사고 당시 착가수에다가 피해를 곱해줬잖아요. 그죠? 피해를 곱해줬는데 이 종합가수에 이 수학량을 구할 때는 우리는 감수량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학기 이전에는 수학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피해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수학량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를 바로 곱해주면 감수량이 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이 피해율만 빼주면 수학량이 나오나요? 네, 그래서 수학량을 구할 때 1 마이너스 착과 피해 구성률이 곱해지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뒤에다 미보상 주수의 주당 평년 수학량은 같죠. 그래서 하나 더 보자면 여기서 아까 설명 안 한 부분이 이건 거예요. 특정 이온 보험금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감수량을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 과실손해보험금 사고 당시 착가수에서 각각의 피해율을 곱하고 맥스 A값 이렇게 해서 구했었잖아요. 구했지만 종합이용 보장일 때는 저가종 이거 앞에 수학기 이전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학기 이전 수학량을 구할 때는 사고 당시 착가수에다가 1 마이너스 피해율을 곱해주더라. 물론 종합이용 과수에 갔어도 나중에 우리 뒷부분에 수학기 이후 가서 감수량을 산정할 때는 그때는 달라지죠.
사고 당시 착가수의 피해 구성률을 곱합니다. 사고 당시 낙가수의 피해 구성률을 곱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감수량을 구할 때. 이거는 지금 수확량을 구할 때입니다. 이거는 감수량이고요. 이거는 수확량을 구할 때. 감수량은 같습니다. 같고 역시나 맥스, 사고가 여러 번 있을 때는 맥스 A값, 맥스 A값. 이 맥스 A값에는 똑같이 착가 피해율이 들어간다는 게 같습니다. 저가전 종합위험은 뭐 착가 손해 피해율도 있고 인정 피해율도 있지만 요 뒤에 종합가수에는 낙엽 인정 피해율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뒤에 맥스 A 값에는 착가 피해율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돼 있으면 종합가수를 전체적인 보험금을 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과정조사하다가 진짜 엿길로 많이 샜죠. 그죠? 자, 그러면 수학령 조사의 조사 방법에는 대충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했고요. 착가수 조사 됐어요. 이제 가중조사 됐어요. 가중조사가 되고 나면 우리 착가수 조사할 때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나중에 감수량 산정할 때 뭘 알아야 된다고요? 착가수, 우리가 착가수는 2번 조사하죠.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착가수 조사 몇 번 했나요? 저가 착가수 조사 한 번 했고, 했죠? 했고, 감수량, 우리 사고당 감수량 구할 때 착가 유발 재해가 있을 때는 다시 착가수 조사했죠? 착가수 조사, 사고 당시 착가수 조사 했잖아요. 그죠? 사고 당시 착가수 조사에다가 착비 구성률, 낙비 구성률 곱했죠. 그것처럼 종합위험 가수도 최초 수학 품종 직전에 착가수 조사를 했지만 각각의 사고당 감수량을 구할 때도 착가수 조사를 합니다. 단서가 있긴 있었죠. 저가전 종합위에도 저가와 착가수 조사하고 그 착가수 조사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저가와 착가수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종합위험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조사한 착가수 조사의 값과 이때의 값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면 위에 걸 쓸 수 있죠. 근데 보통은 대부분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고 당시 착가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감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착가 피해 구성률 조사가 들어가게 되죠. 착가 피해 구성률 조사는 어떻게 했나요? 50% 정상과 50%가 80%가 100%가 정상은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거, 50%는 일반 시장에 출하했지만 품질 가격이 하락돼서 50%의 품질밖에 그 가격밖에 받을 수 없는 거, 80%는 일반 시장은 출하가 불가능하지만 가공 공장으로는 납품이 가능한 거, 그죠? 그 정도의 품질의 가시, 100%는 일반 시장도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 공장도 갈 수가 없는 많이 입은 피해가 100%였어요, 그죠? 그래서 피해 구성률 조사는 낙가나 착가나 같았죠. 자, 낙가 피해 조사는 낙가 피해 조사니까 낙가수 조사잖아요. 낙가수 조사를 하고 낙가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하고요. 감수량 산정할 때는 우리가 조사 대상 주수 구할 때 어떻게 구했나요? 실제에서 미보상 고사를 뺐잖아요. 그래서 고사나무가 빠져있죠. 빠져있기 때문에 고사나무에 대한 감수량도 조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가 피해 조사도 하고 낙가 피해 조사도 하고 고사나무 피해 조사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확량 조사할 때 조사하는 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착가수 조사, 과중 조사,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 고사나무 피해 조사. 이거는 어떤 품목일 때와 모두 동일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량 조사의 조사 종류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이 개요를 지금 하실 때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상세한 부분들은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얼마나 길어지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근데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고 이걸 끊어서 하기에는 조금 개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쭉 이어서 강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 이제 이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시기별로 조사 종류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포복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게 다 들어있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착가수 조사, 가중 조사, 착가 피해 조사, 고사나무 조사가 있는데 어떨 때 하느냐 이 시기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우리 이 생육기 때 하고 착가수 조사는 언제? 수학기 직전에 한다 했잖아요. 최초 품종 수학 직전, 수학기 직전에 하고. 자, 가중 조사는 수학기 중에 하고. 왜? 사고가 났을 때 한다 했잖아. 수학기 났을 때 언제? 수학기 때. 어떻게? 품종별로. 그죠? 그래서 가중조사를 하고 자 수학기 때는 감수량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착가 피해 조사도 하고 낙가 피해 조사도 하고 그리고 조사 대상 주에서 빠진 게 뭐더라? 고사나무 조사가 빠졌기 때문에 고사나무에 대한 감수량도 산정하더라. 됐나요? 자 밤참 메데오 밤참 메데오 유 그죠? 밤참
O, U. 그죠? 여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도 하고. 자, 유일하게 고사나무 조사를 일찍 하는 게 있죠. 왜? 참달에는 보장 종기가 6월이기 때문에 6월 생육기잖아요. 이때 유일하게 하는 게 고사나무 조사. 이거는 올해 거 아니고 작년 거. 그죠? 작년에 들었던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수학기 직전에는 수학 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수학 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고요. 수학 개시 후에 수확량 조사는 유자는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죠? 자, 그리고 고사나무 조사, 매실, 유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기 중에 똑같이 수확량 조사할 때 뭐 하게 된다고요?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과중 조사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요 시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생육기 생장기를 거쳐서 조생종. 딱 요때가 수학기인데, 자, 착가수 조사는 자, 수학기 때 하기 때문에 최초 수학 품장 수학 직전이 하더라. 가중조사는 사고가 났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마다 하는데 언제? 수학기 때. 왜? 그때가 과중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품종별로. 품종은 어떻게?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근데 수학 사고가 이때 났어. 이때 났다가 뭐 하나라도 수학을 못한 품종이 있더라. 뭐? 조생종은 못하더라. 그때는 무슨 자료를 이용하더라? 출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더라. 하지만 그 자료는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자료,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일부 보험인지 초과 보험인지 결정해야 되더라. 그래서 초과 보험일 때는 평년 수확량에서 감수량을 빼주고 일부 보험일 때는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빼주더라. 결국은 수확량 상식이 평년 수확량과 착가량의 큰 값 중에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더라 라는 게 오늘 수업의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다시 재반복해가지고 몇 번 들어봐. 저도 이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종합가수를 이해하는 게. 근데 이게 저가전 종합이음하고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가전 종합이하고 아주 유사하고 계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데 방법도 거의 같아요. 같은데 특성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특성을 이해하면. 왜냐면 저가전 종합이면 가중조사를 안 하지만 그 종합이용 가수는 과중조사를 한다는 게 달라요. 근데 과중조사는 언제 하냐면 항상 과중조사를 하면 그 수확량을 다 믿을 수가 있어서 그대로 수확량 인정을 하겠는데 이 과중조사는 사고가 있을 때만 한다는 거예요. 사고가 있을 때만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라도 과중조사를 못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수확량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수확량이기 때문에 이게 일부 보험인지 초과 보험인지 구분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수확량이 과중조사를 하나라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때는 평년 수확량과 착가량의 큰 값 중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게 되는 겁니다. 이 기본 카테고리를 알고 있으면 수학기 이후에 뭐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오늘 수업 따라오기 굉장히 힘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부탁드리지만 잘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반복해서 다시 한 번 더 시청하셔가지고 꼭 개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그 종합위험 과수에 대한 개요 한 번 더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씩 품목별로 이제 포복자, 포도, 복숭아, 뭐 이 자두 이렇게 한 품목씩에서 지금 이제 개요를 2시간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 하고 다음 시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과수 구종이니까 9개 품목에 대해서 하루에 하나씩 해가지고 9일 강의를 해가지고 이 과수 구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듣는다고 애쓰셨고요. 꼭 개념 정리 안 되셨으면 영상 반복 청취하셔가지고 개념 익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